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칭 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 너무너무 어려웠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빠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이 열심히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엄청 올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 시작할 때쯤에는 그래도 1290원대 정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계속 올라요. 쭉 올라가지고 지금은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2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저런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 일단 미국 증시 바닥이 언제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때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일단 참고만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근데 쉽게 그러면 증시가 뭐 바닥이 여기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연준이 계속 강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언제까지 올리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B2로 뭐 8조 물린 동학개미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신용장고 바닥이 나와야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반대매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힘드신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약간 페이크처럼 계속 이렇게 막 하락하다가 조금 올리다 이렇게 증시가 좀 좋아지는가 했더니만 다시 또 막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갈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바로 막 내려꽂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네, 편하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정유사 재차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미국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중국의 시진핑과 보복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인데 정확하게 언제 통화를 할지는 아직은 시간은 정하지 않았대요. 네, 아직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대화할 계획은 있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언제 대화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보복 관세에 대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 조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코로나 신규 감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감염 31명밖에 안 되고 사망자도 지금 26일째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우크라전은 지구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들, 동맹과 계속 지속할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걱정 안 한다라고 해서 장기화에 대한 것들은 걱정 안 한다. 그리고 유럽 동맹 국가 내 분열 가능성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러시아가 지속을 하게 되면 우리도 계속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 때문에 대체 누군가가 이익을 많이 제일 얻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계속 체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 지금 줄인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과 인도가 할인 구매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55% 비중을 늘리면서 엄청 많은 싼 가격에 가져가고 있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 인도도 계속 가져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괜찮아. 니네가 뭐 유럽이나 니네가 안 사더라도 우리는 사갈 나라들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방에서 제재를 했던 것들이 효과가 약화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여기서 더
이제 그치지 않고 러시아를 또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금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할지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전망이다. 포함될 전망이다 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마 또 막 핵을 또 막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우리나라 얘긴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이 중국과 코로나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손을 대면 조금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핑계로 미국이 또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핵실험에 관한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입장이 그렇게 고수가 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약간 이렇게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뭐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네, 이 코로나가 확실하게 더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뭄이랑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건설 사업 모내기 고려했나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동 제한을, 네, 전면 해제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좀 잡혔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 건설 사업과 모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조금 쓰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코로나는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핵실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속보로 뜬 내용 중에 이게 최고였죠. 원숭이 두 창이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약간 이것 때문에 오늘 갑자기 증시가 막판에 또 더 쏟아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혹시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WHO에서 긴급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진짜 된다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네, 증시가 완전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때는 아마 그냥 손절을 다 치시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종목들 갖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이거 회의 결과에 따라서, 혹은 회의 결과 전에 너무 조금 증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손절 치고, 네, 그냥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네, 요렇게, 네, 9,300명이 있다가 조금 더 줄었어요. 그래서 8,000명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떨어져야죠. 이렇게 치고 올렸다가 떨어지고 치고 올렸다가 떨어지고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바닥을 이렇게 깔아야 되는 것으로 봐지고 있는데, 이제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부터요, 전국에 장마가 돌입한대요. 그래서 지금 폭우, 폭염, 폭우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뭄 뒤 폭우라 가지고 붕괴를 조금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체크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더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네, 더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것들 만지시는 분들은, 네, 물 조심하셔야겠죠. 비 많이 올 때. 그리고 침수 지역 분들도, 네, 미리미리 대비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요,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 연저점을 갱신했죠. 아니 뭐 계속 내려가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사람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이제 반등할 건가 보다라고 살짝 기대를 줬는데 역시나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진짜 이 코로나 전 있잖아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250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좀 무서운데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근데 체크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네, 내 종목들은 아마 엄청 녹아내릴 거기 때문에 내일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4.03% 하락을 했고요. 746.96포인트로 네,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꽉 찬 음봉이에요. 네, 꼬리도 없어요. 그냥 뭐 쭉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 밀어내린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도 그러면 코로나 전 단계로 아예 그냥 돌아갈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빠야 돼요. 690포인트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어요.
코로나 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코로나 때 빠졌을 때보다 그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아주 그냥 많이 녹아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인버스나 곧버스를 타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종목들로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떠한 매매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잘 대응을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에 우리는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좀 떠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잠깐 떠나가셨더라도 네, 약간 예수금을 좀 확보하신 다음에 떠나가셨다가 다시 장이 좋아질 때 돌아오셔서 그때 또 수익 내시면 되니까 네, 저랑은 좀 다른 입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네, 어디 가든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뭐 했냐고 하시냐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는데요. 일단 뭐 많이 먹진 못했어요. 처음에 좀 올라가길래 따라 들어갔다가 느낌이 호가창이 막 뭐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가지고 냉큼 뺐거든요. 다행히 잘 뺐어요. 그래서 고려산업이 이렇게 해서 스캘핑 치고 나왔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요때 샀거든요. 그래서 요때 팔았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샀다가 이렇게 샀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 훨씬 더 이슈가 되면서 이 재건 관련주는 빠지고 네, 원숭이 두창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을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보시면 일단 막판에 뛰어오를 때 또 마지막에 탔어요. 네, 그래서 요때 지금 매수해가지고 일단 들고는 있고요. 요거는 그냥 오버나잇 하려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내일 만약에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네, 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나잇 해서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차백시 연구소 두 종목을 오버나잇 하는 걸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근데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관심을 받으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냥 손절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빅텍이랑 이런 것들도 그냥 증시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보시면 그냥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얘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확실히 선택이 잘못됐구나. 빠른 손절이 역시 필요했었는데 그냥 냅뒀더니만 이런 식으로 때려맞는구나 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손절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씨 빠지나 없이 빠지나 어찌됐던 네, 지금 증시 빠질 때 세력들은 더 싸게 매집한다고 본인들도 던지고 이러니까 더 많이 네,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종목들을 좀 잘 자를 건 자르고요. 네, 이렇게 손해가 심해도 자를 건 자르야겠더라고요. 어차피 내 평단까지 안 와요. 얘가 상한가를 만다고 해도 저는 계속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막 50% 빠지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30%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옛날에 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주식은 좀 어려워요. 복리 효과 이런 게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장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일 뭐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네,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 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 과도하게 과매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뭐 조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속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네, 예수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로 약간 단타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정말 막 관심을 조금 아주 핫 이슈 네, 원숭이 두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주 그냥 테마로 내일까지도 혹은 모레까지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오버나잇 도전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칼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쉬운 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계좌 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자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규은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